네. 이거 칫솔하고 치약이 냄새에서 나눠주시고요. 어떻게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저 뒤에서 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 아마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요, 애터미가 좋아서 혹은 애터미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기보다는 애터미 아는 사람을 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당장은 별로 특별하다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매월 500만 원씩 들어온대. 그러니까 애터미가 특별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특별하죠. 열심히 해야죠. 특별한 거예요. 열심히 하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나이는 올해 38살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애터미가 좋아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애터미 하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저도 애터미가 너무 싫었었어요. 왜냐?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애터미는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성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또한도 애터미가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애터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듣고 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을 다녔어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에서 파는 물건들이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죽을 때까지 애터미에서 안 쓸 제품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생리대. 그렇죠. 앞으로 제가 유실금이 오지 않는 이상이야. 유실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생리대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애터미의 제품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사실 제품력 때문에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시작했냐면 돈. 저 같은 경우 보시면 건강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몸에 많은 수술을 했어요. 크고 작은 수술 7번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아프면 수입이 멈춘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도 내 수입은 멈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는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아프면 수입이 멈춘다는 얘기는 누구나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시겠지만 두 번째인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도 내 수입이 멈춘다는 건 여러분들이 감히 함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내 수입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7개월을 간호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효자네 이러더라고요. 효자일까요? 효자가 아닐까요? 혼자죠. 효자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요, 하루 일당으로 대충 12만 원을 벌었어요.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야. 근데 간병인을 들이면 6만 원이면 된대. 그럼 제 입장에서 간병인을 들이고 돈을 더 버는 게 나아. 12만 원을 버니까 간병인 6만 원을 줘도 이득이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요, 남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이 오면은 30분 뒤에 전화 와요. 저 이 사람 못 돌보겠어. 집에 갈게요. 그럼 또 간병인을 부르고 또 간병인을 불렀는데 간병인 한 4명을 교체했더니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간병인 쓰지 말고 선생님이 간호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왜요? 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머니가 성격이 특별하시다고. 그래갖고 제가 7개월을 간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제가 수입이 적거나 수입이 예를 들어 8만 원, 7만 원밖에 안 됐으면 제가 애시당토 간호했겠죠. 근데 제가 수입이 하루 평균 12만에서 13만 원을 버는 관리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6만 원이라는 간병인을 내가 주고 내가 12만 원 버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 어머니 성격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나쁘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워낙 아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는 과정 속에서 제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이유는 제가 또 얘기했죠. 순전히 돈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애터미 물건이 저한테 처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애터미 하기 전까지는요. 세안제로는요. 오이비누밖에 안 썼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이비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장품이었는데 저는 존슨지 베비로션밖에 안 썼어요. 다른 거는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애터미 하니까 어떻게 피부 좀 봐줄만 해요? 네, 윤기가 나요. 별로 안 봐줄만 해요? 사실 제 나이가 38살인데 많이들 얘기해요. 되게 젊어 보인다고. 젊어 보이죠? 네, 젊은 맞아요. 젊어 보여요. 자, 그렇게 저는 애터미라는 거를 정보를 듣고 제가 세미나장을 갔는데 도저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미나장을 갔는데 오늘 우리는 외치지 않았지만 세미나장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손을 쥐고 사울이라는 걸 외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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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는데 제 느낌은 뭐였냐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어요. 막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데 옆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 거야. 회장이 강의해. 그리고 옆에 사람을 봤는데 막 웃고 있는 거야. 여기는 울고 있고 여기는 웃고 있어요. 자, 내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난 이거 못하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애터미를 안 하려고 그 자리를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을 거절할 때요. 그냥 거절하면요. 끈덕지게 붙들어 나래. 그래서 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먹고 떨어져. 자, 제가 나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물건 사줄 테니까 연락하지 마. 라고 샀던 게 뭐냐면 치약과 칫솔이었어요. 치약과 칫솔은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치약과 칫솔은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이유기 때문에 나눠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화장품 자랑, 건강기능식품 자랑보다는 치약과 칫솔을 자랑해요. 왜냐? 내가 써봤더니 정말 이 칫솔과 치약이 좋아요. 칫솔은 990원이고요. 치약은 200g짜리가 2,900원인데 사실 여러분 칫솔하고 치약만 잘 써도요. 치과를 안 가도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어떤 칫솔이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칫솔인지 나쁜 칫솔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손등에다 이렇게 문질러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잇몸과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사실 이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휴지 한 장을 뜯어서 그 휴지에다 칫솔을 문질러 보시면 돼요. 자, 기존의 칫솔들은요 끝에가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지가 긁혀요. 그럼 보풀레기가 일어나. 근데 우리 애터미 칫솔은요 긁어도 보풀레기가 안 나요. 왜냐? 끝이 뾰족하지 않고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칫솔을 꼭 집에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그런 계기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2달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수당이 통장에 무려 7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기분이 좋았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좋았어요. 열받았을까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저는요 제가 미친놈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0만 원 벌던 직장에서 갑자기 7만 원을 벌게 됐어. 그러면 이건 제정신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다짐합니다. 다음 달에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이상 나오면 하고 200만 원 이상 안 나오면 그만두겠다. 이 각오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칫솔도 전달하고 치약도 전달하고 애터미 열심히 했어요. 통장에 무려 14만 원이 들어요. 이때 기분은요. 여러분들은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했는데 통장에 14만 원이 들어오니까 완전 좌절 그 자체야. 삶의 의욕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지? 이걸 왜 알아봐야지? 이따위 것을. 그때 저의 생각을 바꾸던 두 가지 멘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마트에 사러 갈 때 돈을 벌러 가니 쓸어 가니였어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요 인터넷 마트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 이마트 가세요? 아니죠.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돈을 쓸어 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애터미 마트에도 돈을 쓸어 온 거예요. 벌러 온 게 아니라. 그런데 마트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걸 까먹고 있었죠. 아, 이게 쓰기만 해도 이익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애터미라는 게 처음에 돈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요. 자, 내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보험도요,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볼수록 내 이익은 커져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불필요한 청약을 집어넣는다든지 보험에서 몇 가지 약관을 더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을지언정 나에게 돈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하는 이유는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가 돈이 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을요, 그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 지 6년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도 있고요. 도중에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요. 단 한 명도 저를 쫓아와서 욕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 30분 정도 짧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애터미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라는 것을 조금 더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온다니까요. 한번 사장님 여쭤볼게요. 사장님, 혹시 여기 올 때 말 타고 오셨어요? 아, 말 안 타고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올 때 말 타고 오셨죠? 희한하네. 자, 100년 전에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말 안 타고 다녀요? 그렇죠. 더 편리한 거. 이게 답이에요. 자,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애터미는 어떠한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애터미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아셔야 돼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가 어떠한 꿈이 있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직장이나 직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는 평생 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에도 성공 못해요. 우리 회장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애터미를 도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3년을 해봤대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면요, 그만두래요. 참 희한한 회장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3년을 해서도 부자가 안 된 사람은 30년을 해도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요, 오래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 대다수는요, 짧은 시간에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애터미를 평생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3개월이 됐던 5개월이 됐던 애터미를 몰입과 집중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으면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왜냐? 3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에서 5개월을 내가 열심히 해봤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애터미라는 도구가 있는데, 자, 말이요, 100년 전에 쓰고요, 지금은 안 쓰는 이유는 바로 시대로부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100년 전 말이나 지금의 말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탈 수도 있고요, 이동수단을 쓸 수도 있고요, 마차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차와 말을 연결하는 그 기회비용과 그런 노동력과 그런 불편함보다는 자동차라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안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사 내가 스마트폰을 안 써도 손 들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손 들지 않는 타이밍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우리 집에 나는 매일 달력을 본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니까. 꼭 이렇게 눈치가 없는 분들 있어. 자, 다시 한번 제가 까볼까 이게 지금 손 들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알았죠?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집에 알람 시계로 일어난다. 그죠?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겠어. 자, 네 번째. 나는 계산기를 집에 하나 비치해놨다. 손 때문에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해하셨어요. 저분이 바로 이해하셨는데 요즘에 누가 계산기 갖고 다녀요? 요즘에 주판학원 많이 보이시죠? 저는요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이 주판을 못 한다고 그렇게 때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쓰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맞은 거야. 열받죠 갑자기 여러분들 생각하시니까.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얘기했냐면, 자, 어떤 시점이 되면 선택이라는 시점이 있고요, 그게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요, 여러분들이 언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선택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을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빨리 바꾸지 않고요, 막 처음에는 야, 나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써? 나 그런 거 안 돼. 막 이러면서 거부하셨을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거리는 사장님, 스마트폰 남들 쓰고 나서 3년 뒤에 쓰셨죠? 그래서 딱 나와요. 자, 그런 것처럼 처음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피 현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손아귀에 다 스마트폰이 들려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게 아니에요. 너 스마트폰 안 쓰면 감옥을 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옛날엔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왜 이미지가 안 좋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줬어요. 특히 다단계 하다 보면요, 미친 개도 싫어한다는 게 다단계였어요. 그래갖고 다단계 한다는 사람들 보면 야 다단계 얘 다단계 하지 마. 근데 다단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유통이에요. 유통.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면. 나는 유통이 뭔지에 대해서 안다 라는 분 손. 이건 손 들으셔도 돼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애텀에 관심 없으셔도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쁘지 않다는 것과 유통이라는 거 요 하나만 익히고 가도 성공이시라는 거예요. 자,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나 재화를 전달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이제 누가 나중에 유통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전달하는 과정. 오늘 좋은 거 배우셨죠? 우리가 유통 얘기하지만 그 유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기존에 유통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생산자가 있어요. 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 그리고 소매, 그리고 최종 단계인 이 소비자까지 단계가 이 유통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3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도매에 가서 700원이 되고 700원짜리 물건이 소매에 가서 1200원이 되고 최종 단계인 소비자한테는 2000원에 판매가 되었던 게 기존의 유통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간에 요 도매, 소매의 절차를 줄여서 뭘로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원짜리 물건이 얼마가 됐냐면 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와서 요게 1000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1000원이 소비자한테 갈 때는 얼마에 되는 거냐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물건을 쓰기만 해도 이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애터미의 성공 비결 첫 번째, 소비자로서 이득이 돼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텀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물건을 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공 못합니다. 그냥 물건을 쓰는 자체가 이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사업 안 해도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하고 내 지인이 애터미를 안 한대. 그래도 난 애터미 물건을 쓸지를 나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쓸 것 같아. 그러면요, 그분은요 해도 망해. 사람은요 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지도 않은 거, 내가 별로인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면 내가 지쳐.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제품, 내가 정말 싼 제품, 내가 만족한 제품은 막 자랑을 해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이 유통이라는 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소비자로서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 애터미가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이해하시면 제가 요거 또 상품 드립니다. 저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 저 보실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본다는 거는요 부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저희 또 열심히 하는 김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처음에 저 봤을 때는요 저분을 이러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는 게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사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산다고 해서도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성장을 해야지만 부자가 돼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냐면 성공이 아닌 성장이래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금방 망해요. 왜 그러냐면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망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애터미란 정보를 알고 이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느끼면서 내가 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터미가 설사 망해도 여러분들 뭐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내 삶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인생표라고도 하고요. 인생 그림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자 20, 30, 40, 50, 60이에요. 그리고 70, 80, 90, 100. 자, 센스 있는 분은 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 오, 맞았어요.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멘트를 하나 적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를 구할 가능성이에요. 자, 구직 가능성이에요. 자, 20대 때는 이렇게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장님들 젊었을 때 기억해봐요. 어디 일한다고 하면 언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사람 필요하면 연락 준대죠. 과연 사람이 필요하면 연락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보내려고.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20대, 30대는요 계속 시켜도 무릎이 안 아프대요. 50대, 60대는요 하다 무릎 아프다가 자꾸만 앉아.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쓰실래요? 20, 30대 쓰실래요? 50, 60대 쓰실래요? 20, 30. 그래요. 그리고 20, 30대는요 서빙도 잘하고 빠리빠리해. 근데 5, 60대는요 좀만 뭐 시키면 막 그릇도 깨쳐 막 손도 떨고. 누구 시키냐는 거예요. 자, 30대가 되면 이렇게 일하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더 줄어들고요. 50대가 더 줄어들고요. 60대가 되면요 사실 일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경제활동하는 가정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평지대는 뭐냐면 내가 죽기까지의 돈을 못 버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갑이라든지 칠수는 있었어요. 이거 좀 벗고 할게요. 이 뚱뚱한 사람 여기 또 땀이 나요. 자. 벗어도 돼. 저 이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자, 우리가 옛날에는요 한갑잔치라는 게 있고 칠순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생명이 길지 않으니까 그때를 막 이렇게 경축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 젊어 보이시잖아요. 저거 한갑 넘으셨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사장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갑이나 칠순 드신 분들은요 다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팡이 안 짚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자, 제가 왜 이걸 만들어드렸냐면 우리가 인간 수명이 이제 100살까지 산대요. 사장님 지금 한 보니까 50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반을 더 사셔야 돼요. 저요? 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나의 노후나 생명이 긴 거는 나에게 축복이고 감사해요.
근데 돈이 없는 나의 노후와 기나긴 생명은 나에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내가 남편하고 둘이 짜장면을 먹어. 그러면 짜장면이 요즘에 싸게 파는데 3,000원에 팔아요. 그럼 둘이 먹으면 얼마냐면 6,000원이 한 끼에. 자, 그러면 이거를 3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2만 원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30일, 한 달을 먹으면 얼마예요? 60만 원. 자, 60만 원이야. 근데 이걸 1년을 먹으면 600만 원. 자, 10년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자, 재밌는 계산해볼게요, 사장님. 자, 10년, 20년, 30년이야. 그러면 30년 동안 짜장면을 먹는다고 계산했을 때 1억 8천만 원이 들어요. 사장님 혹시 1억 8천만 원 벌어놓으셨어요? 짜장면 값인데?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짜장면 가격이 오르면 안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사장님들한테 요즘에는요, 이모작, 삼모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막말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속회 예배라는 거 집집마다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집마다 못 드리게 해요. 교회에서 드리게 해요. 왜냐면 집에 가면 꼭 자식이 하나씩 놀고 있거든. 그러면 그 놀고 있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고 그 자식도 누군가 오는 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들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남에 사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애텀에 강남에 사모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남의 사모님들이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트렁크에서 뭐 꺼낸지 알아요? 치약 칫솔 꺼내. 왜 치약 칫솔 꺼내냐면 본인들은 그럭저럭 살만해. 근데 자식들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아마 지금 여기도 지금 속으로 송아리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자식들 보니까 깝깝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뭐 인터넷에 돈도 안 되는 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한테 아직도 용돈을 받아.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강남의 사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려워지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의 노후는요, 내 자식까지의 어떤 돈벌이 수단을 끝내놔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돈 빌리기 힘들고 돈을 갚아야 돼. 은행 가실래요? 아니면 이자도 없고 언제든지 갚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안 갚아도 되는 부모님 가실래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부모님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요? 욕심쟁이들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들 중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계신데 베이비 부모라는 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뭐라고 일컫냐면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난 그 젊은 시대에 태어났고 자란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그분들은요 이런 세대예요. 뭐냐면 부모님을 모셨던 마지막 세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셨던 마지막 세대야.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싫으시죠? 제가 이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대들면서 저한테 화내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자식은 나 안 버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장님,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혹시 추석 때 애들이 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쁘다고 해갖고 그 전주에 왔다 갔어. 그게 버린 거예요. 추석 때 어디 갔어? 여행 갔어, 지들끼리. 여러분 또 버린 거가 뭐냐면 여러분 휴가 때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데리고 휴가 가시죠? 아니야.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기 뒤에 계신 몇몇 분 사장님들 계신데 여기 사장님들 부모님들 다 모시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만 키워하고 끝나버려요. 자,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더 살기 싫어도 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요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과연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6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왜냐면 성경에 노아가 600살까지 살았대요. 그 성경의 기반으로 성경은 어떠한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과학, 어떻게 보면 역사서거든요. 그게 60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600살은 힘들대요. 워낙에 이제 살아온 인류가 겪어온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200살까지는 일단 살 수 있대. 그래서 왜 200살까지 살 수 있는지 과학자들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원래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한 5년, 6년 살다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30년을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의 30년은 인간의 200년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요, 병도 안 걸려, 질병도 안 걸려, 암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그런 게 있었는데 얘들 건강해.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얘네들이 뭘 먹고 자라는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주로 뭐 하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첫 번째, 얘들은요, 있는 데가 기온 변화가 없어요. 춥거나 덥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난방비 아끼냐 막 추위에 떨었어요. 그리고 막 그 여름에 가면은요 막 이랬어요. 너무 더워서 막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요, 잠깐 여기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달을 했거든요. 배달을 하다 보면요, 부자 동네를 가면요, 여름에 가디건을 입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름에 가디건을 입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집을 가면요, 그 여름에 반스바람으로 나와.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요, 겨울에 배달을 가요. 겨울에 배달을 가면요, 부잣집을 가면요,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나와요. 나시티에 반바지 입고 나오니까 너무 더우니까 집이. 근데 가난한 동네를 가면요, 파카 입고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요즘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 뭐냐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에어컨을 정말 마음대로 뗄 수 있는지, 그 난방을 팡팡 떼는지.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엔요,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난방비를 무지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후드티에다가 바지를,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잤어요. 집이 추우니까, 열은 안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회장님의 강의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회장님 뭐라고 강의했냐면, 한 보일러를 15만원 정도 떼면 좀 춥대요. 근데 여기다 5만원 더 붙이면 20만원 정도 떼면 훈훈하대, 집이. 5만원 더 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길다고 쳤을 때 5개월이라 치면 25만원 밖에 안 돼. 자, 25만원어치 5년 해봐야 얼마예요? 75만원이야. 75만원 때문에 5년을 떨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그때 바뀐 거야. 나 이제 난방비 안 아껴. 그래갖고 저희도 요즘에 집에 가면요, 제가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이제 어려웠을 때는요, 에어컨도 여름에 못 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음을 씹어 먹어야 돼요. 열을 낮춰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강의를 듣더니요, 요즘엔요, 여름에도요, 가디건 걸치고 다녀요, 집에서. 집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시대가 오고 나에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저보다 애터미 정보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